네, 펀더멘탈 투자를 좀 알아볼까요? 페투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근래 한 2년 사이에 이 투자 자문사들이 많이 그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더니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사실 수익률이라는 걸로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금융시장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이 페투라 투자 자문은 가치 투자로 지금 현재 상당한 수익률을 또 제고하고 있고 시장의 소문이 좋더군요. 네, 한번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퍼링, 그 거시경제 얘기를 잠깐 좀 해보자면요.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신흥국 위기는 좀 지나간 듯 보입니다.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고 있는데,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우려스러운 변수? 분명히 항상 변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지금 용환석 대표는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 이슈가 단기적으로 지나갔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악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인데, 가깝게 이제, 일본 그 엔화 약세 이슈도 항상 나오고 있고,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항상 나올 수 있는 게 또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이제 경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성장률이 많이 이제 둔화가 되고, 둔화가 됐지만 아직도 7%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가 처음에 이제 고성장할 때는 이제 설비 투자 위주로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또 많은 무리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이제 소비 위주의 그 경제 구조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이제 빨간 선으로 그 경제 성장률은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아랫부분 그 소비 부분은 꼭 고성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소비 부분보다 그 위에 투자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성장률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 이제 설비 관련된 부분의 영향이 크고 이제 소비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나 또 이제 주식을 볼 때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매번 반복적이지만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선진국 주요 G3라고 하죠. 미국, 중국, 유럽. 매번 반복하는데 가장 이제 포지션이 큰 수출 비중이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이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하고 소비 패턴을 좀 잘 보자. 이것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중국의 이 설비 투자 부분의 둔화가 경제 및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지금 현재 줄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세는 계속될 것 같은데 이제 특히 많은 부분이 이제 투자 부분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가 축소되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기계 설비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운 조선 다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음 표에 이제 보시면은 극히 최근까지 많은 원자재 부분의 수요가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표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실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은 세계에서 10% 그 정도인데 특히 이제 철광석 같은 거는 거의 50% 가까이 될 정도의 수요가 중국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원자재 가격에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들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철강, 정유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자재, 원래의 자재라는 의미죠.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소비가 늘어야 되고 소비가 늘면은 기업은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설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재를 구매하고 그래서 이제 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는 상승 안정을 좀 보여주는 것이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라고 보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요즘 들쑥날쑥거리는 품목들이 좀 많죠. 자, 원자재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물론 이제 원자재도 에너지, 이제 원유, 천연가스도 있고 또 각종 이제 금속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하락했다, 상승했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원자재 가격의 조금 이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은 이게 뭐 슈퍼사이클이 뭐 10여 년 이제 3, 4년 단위로 있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한다는 그러한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시각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인도 이렇게 많은 거의 이제 30억에 가까운 인구가 그 이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실제 수요가 늘어나고 이제 그런 그 이제 추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상승세는 계속될 거라는 이제 그러한 시각도 있는데, 물론 그런 시각이 뭐 이제 장기적인 시각이고, 또 실제 그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최근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주춤한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효한 것 같고, 이제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 그 이제 그 그래프가 준비된 뭐 원유랑 이제 몇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중국에서 무리한 수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면에서 계속 그 이제 새로운 유전이 계속 이제 기존의 유전은 고갈이 되고 새로운 유전이 발견이 되는데, 그 발견되는 새로운 유전들은 대부분 뭐 심해라든지 극지방 또는 뭐 캐나다의 뭐 그 이제 오일 샌드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비용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그 하락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뭐 그 생각만큼 우려한 만큼 이제 원유 가격이 하락하지 않다 보니까 뭐 추가 하락의 우려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그 물론 이제 그 받침이 돼서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이 국제 유가가 현재 배럴당 약 100달러 선에 딱 걸쳐 있군요. WTI 기준으로 어제 종가가 100.35달러, 100달러 35센트 이렇게 되는데요. 자, 뭐 일단은 그 유가의 동향에 따라서 정유사들은 이 정제 마진이라는 것으로 수익을 내기 마련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 이제 정유사들이 많이 그런데 이 정유 관련 회사들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 이제 정유사들이 사실은 그 최근에 이렇게 정제 마진 하락으로 실적도 좋지 않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고 그런 이제 시각을 갖고 보면은 또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정유사를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뭐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이제 대표적인 정유사 중에 하나인 SK 이노베이션을 그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이요? 예. 네. 그 이제 과거에는 이제 SK 에너지로 상장이 돼 있었는데, 이 다른 화학이랑 다른 부분들이 이제 지주사 밑으로 들어가면서 SK 이노베이션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표에도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지주사고, 그 이노베이션은 이제 석유 개발업을 하고 있고, 이제 자회사로 정유사 이제 과거 SK 에너지, 그 다음에 SK 종합화학, 또 SK 그 윤활유 사업을 하는 루브리컨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부분 좀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석유 개발 사업인데, 사실 이제 지주사에서 하고 있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꾸준히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업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과거에 많이 하지 않은 업이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특히 이제 그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부분이 이제 페루, 그다음에 최근에 베트남에서 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서 이익이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고요. 또 이제 주가 하락의 큰 원인을 제공을 했던 이제 정유업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유사 이렇게 실적이 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또 이제 그 정유사의 실적이라는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재고 관련된 도 있고, 또 그 원유 가격하고 달리 또 실제 스팟 그 오늘 이제 당장 사는 가격과 이제 계약한 가격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좀 길게 보면은 원유 가격 추이를 따라가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 정제 마진도 개선될 그러한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화학하고 그 윤활유 사업도 꾸준히 이제 이익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제 화학 쪽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네 회사가 있는데, 그 S-오일 같은 경우는 순수 이제 정유업이 이제 많이 있고 상장이 되어 있고,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그 상장사가 아니고, 이제 사실 이제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를 통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또 유통 부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 정유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이제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 들어가면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SK 이노베이션은 정유업 또 관련된 화학, 또 다른 쪽들은 꾸준히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보면은 뭐 과학에 빠진 측면도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뭐 업종은 조금 다르긴 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SK 케미칼을 참 그렇죠. 얘기들 많이 하시더군요. 어찌됐건 간에 자, 이 정유 업체 정제 마진이 조금 잘 이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찾다가 알겠습니다. 자, 이 펀드 그 페트라 투자자문의 포트폴리오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워낙 좀 많이 관심을 요즘 이야기들 하시길래 다음에는 그 포트폴리오 구성과 그다음에 그 투자에 대한 노하우 또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치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자, 오늘 펀드멘탈 투자 들어봤고요.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